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국제 소포에 대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상한 소포에 대한 신고가 1000건 가까이 달했습니다. 소포의 발송지는 대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주한대만 대표부는 대만은 경유지일 뿐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을 열어보지 말라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하루 동안 전국에 80건 넘게 보내졌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문자여가지고 뭔지 모르다가 소포 테러? 그런 게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나?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받았다는 수상한 국제 소포들을 보면 대만 등에서 보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만을 포함한 해외 우편물 발송도 보류시켰습니다.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 물류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발송을 안 하고 보류를 시키고요. 주한 대만 대표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우편물은 중국에서 최초 발송했고 대만은 중간 경유지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독국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을 위해 깡통 소포를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소포들을 열어보니 대부분 값싼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경찰은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강릉시 한 경찰서에 신고된 우편물입니다. 대만에서 주문한 적 없는 우편물이 발송됐다며 신고자가 직접 치안센터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안에 든 건 바느질 용품.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소포 대부분 안이 비어 있거나 이쑤시개나 종이 등 값싼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온 울산 소포에서도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브러싱 스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브러싱 스캠이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후기를 조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는 수법입니다. 후기를 쓰려면은 자기가 구매한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통장번호 획득하려면은 보내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니까 뽁뽁이 2장 넣고 안에는 빈 거예요. 국제 소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만까지 배로 온 다음 대만에서 한국까지는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포들의 성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어제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7분쯤 서울 신림역 주변에서 30대 남성 조모 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4명의 남성을 해치고 7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신림역에 몇 번 와봤다며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범행 장소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당시 100여 미터를 뛰어다니며 길을 가던 남성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알려왔습니다. 2명은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범행이 벌어진 거리엔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20대잖아요. 한참 창창한 나이고 장사하자는 또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 전문가는 열등감에 의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세상살이가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보다 우월한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 수천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교사가 생전 아이들에게 쓴 손편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진상규명! 교사의 교육권을!
서울도심 한복판이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는 이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나흘 전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내기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4,000명 넘게 모인 겁니다. 같은 2년차 교사인데 되게 마음 아팠고 좀 참담한 심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또 고마워했던 생전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는 걸.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 호소했습니다. 교사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선 고인의 49제인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당국 조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과 최근 학급 내에서 일어난 사건 내막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상임위 접수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